9. 아내는 밤이 늦어서야 돌아왔다. 발끝으로 조용히 들어왔지만 이반 일리치 귀에는 다 들렸다. 그는 눈을 떴다가 얼른 다시 감았다. 아내는 게라심을 내보내고 자신이 남편 곁을 지키려고 했다. 이반 일리치가 눈을 뜨고 말했다. 아니, 당신은 가봐요. 많이 아픈가요? 늘 똑같아. 아편을 좀 먹어봐요. 이반 일리치는 아내 말대로 아편을 조금 마셨다. 그리고 아내는 방을 나갔다. 통증 때문에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새벽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좁고 컴컴한 자루에 놓고 자꾸만 더 깊숙이 밀어대는데 자신은 중간에 걸려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 끔찍한 상태는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루 속으로 완전히 떨어지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다. 자루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제는 어서 들어가기 위해 순순히 몸을 맡겼다. 다음 순간 갑자기 몸이 쑥 떨어지는가 싶더니 정신이 들었다. 그때까지도 게라심은 침대 발치에 묵묵하게 앉아 조용히 졸고 있었다. 그리고 이반 일리치는 긴 양말을 신은 앙상한 두 발을 게라심의 어깨에 올려놓은 채 누워 있었다. 갓에 가려진 촛불도 그대로였고 멈추지 않는 통증도 그대로였다. 게라심, 이제 그만 가보게. 이반 일리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좀 더 있겠습니다. 아니야, 그만 가봐. 이반 일리치는 발을 내려놓고 한 팔을 베고 옆으로 돌아 누웠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불쌍했다. 게라심이 옆방으로 가자마자 더는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지독한 외로움, 사람들의 냉혹함과 하나님의 무자비함,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가 서러워서 한참을 울었다. 대체 제게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저를 이렇게까지 만든 겁니까? 왜, 대체 왜 저를 이렇게 끔찍이도 괴롭히는 겁니까?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다. 대답은 없을 것이며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다시 통증이 심해졌지만 몸을 뒤척이지도 않고 누구를 부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그래요. 나를 치세요. 그런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조용해졌다. 울음을 멈추고 숨쉬는 것까지 멈추고는 온 정신을 집중했다. 사람이 내는 목소리가 아닌 영혼의 목소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처음으로 들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분명한 개념은 바로 이 질문이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반 일리치는 이 말을 되풀이했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다. 고통받지 않는 것, 그리고 사는 것. 다시 온 정신을 집중했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그 순간만큼은 고통도 잊을 정도였다. 사는 거라고? 어떻게 말이냐?
영혼의 목소리가 물었다. 그래요. 사는 것 말입니다. 예전처럼 사는 것.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 예전엔 네가 어떻게 살았지? 건강하고 즐겁게 살았던가? 영혼의 목소리가 물었다. 그는 예전 즐거웠던 삶의 순간들을 기억 속에 떠올려 보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 즐거웠던 그 모든 순간이 이제 와서는 그때와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 말고는 모두 그랬다. 어린 시절 그때는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것에 매달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정말로 행복한 뭔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을 느꼈던 사람은 이제 없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추억인 것만 같았다. 기억이 현재의 이반 일리치가 존재하는 순간에 이르자 그 시절에는 기쁨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녹아버리면서 보잘것없고 종종 추악하기까지 한 뭔가로 변해버렸다. 어린 시절에서 멀어질수록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기쁨은 점점 더 하찮고 미심쩍은 것으로 변했다. 법률학교 시절부터 그랬다. 그래도 거기에는 진실로 좋은 것이 조금은 있었다. 유쾌함이 있었고 우정이 있었으며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 좋은 순간은 점점 드물어졌다. 그러다 현지사의 보좌관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좋은 순간들이 다시 찾아왔다. 그 시절에는 한 여인을 사랑한 추억이 있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었고 좋은 순간은 더 드물어졌다. 그 시절에서 멀어질수록 좋은 순간들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갑작스러웠던 결혼과 뒤이어 찾아온 환멸, 아내의 입냄새와 성욕과 위선, 활기라고는 없던 공직생활과 돈에 대한 걱정, 1년, 2년, 10년, 20년이 가도 늘 똑같았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생기를 잃었다.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며 걸었지만 사실은 산을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정말 그랬어. 다들 내가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꼭 그만큼 내 발밑에서는 삶이 멀어져 갔던 거야. 이제 다 끝나버렸고 죽음만 남아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무엇 때문이지? 이럴 수는 없어. 삶이 이렇게 무의미하고 추악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삶이 이처럼 추악하고 무의미한 것이라면 왜 죽어야 하며 그것도 이처럼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 걸까?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는 이렇게 혼자 말을 했다가 바로 다음 순간 삶과 죽음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 단 하나의 해답을 마치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냐 머릿속에서 몰아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대체 뭐지? 사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교도관이 재판이 시작됩니다. 라고 외치는 법정에서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이 시작된다. 이반 일리치는 이 말을 입속으로 되뇌어 보았다. 그래, 재판이 시작되었어. 그리고 난 아무 죄가 없어.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반 일리치는 울음을 그쳤다.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하고 또 했다.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종종 그랬듯 이 모든 것이 그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자신이 늘 올바르게 살았음을 떠올리며 이 이상한 생각을 떨어냈다.